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과 개념 완성 수업을 전부 들은 친구들은 모든 내용들이 구조화돼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만점을 위해선 그 구조화된 개념 완성 위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올라가야 된다. 사회문화는 표 분석으로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평가원의 선지 분석을 통해 완벽하게 그 내용의 디테일을 파악하는 시간, 바로 킬러 마스터의 시간입니다. 이 킬러 마스터의 시간, 선생님 학생들의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선생님한테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생윤, 사문 전부 다 만점 맞고 그날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생윤은 좀 쉬웠어요. 근데 사문 같은 경우는 타임 어택이 있어서 만점 맞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사회문화 시간 남아서 여유롭게 점검까지 다 했어요 라고 했던 이 학생. 올해 선생님의 조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 말고도 다른 학생, 즉 이건 작년 생윤이 좀 쉬웠던 시험이었다면 생윤이 어려웠던 때에도 선생님 학생 만점 맞은 아이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 시대인지 재종반에서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입니다.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종강 몇 주 전에 제가 사탐 때문에 반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었어. 기억나. 그래서 이 친구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했었거든요. 선생님 수업 덕분에 어떻게 도표에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생윤 3은 전부 50점 맞았고, 그때 사탐 때문에 아쉽게 떨었던 대학의 모든 학과 써도 될 만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서울대 갔다고도 선생님한테 연락해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아예 표 분석을 풀 수도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선생님의 또 다른 후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체능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2대 붙은 날 선생님한테 합격증 막 같이 보내줬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 선생님 정말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3월부터 선생님 뵙고 문제만 풀고 그냥 뿌듯해하고 넘겼던 생윤 습관을 잘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문도 그냥 도표는 포기 상태였는데 정말 이렇게 풀 수 있게 된 게 너무 신기해요, 아직도. 선생님 덕분에 기출, 수특, 수한, 선지도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선생님의 원전 발췌독 해주신 것들 외워서 수능 때 신유형에 당황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서현쌤 교재랑 노트는 못 버리고 있어요. 현역 때 절망적이었던 탐구 점수를 뜯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후기를 맨 처음에 보여주는 걸 아니까 선생님 제 후기 써주세요 이러고 점수도 보내줬었어. 현역 때 생윤 5등급, 그리고 수능 때 이제 3등급, 3은 6월 때 3등급, 수능 때 4등급이었는데 이 친구 6월부터 만점이 나왔어요. 6월 50점 1등급, 9월은 아쉽게 한 개 틀려서 1등급, 그리고 수능 때 50점 맞아서 1등급. 2년 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던, 좀 까다로웠던 생윤 시험이었거든요. 그때도 50점 맞았죠. 사문은 계속해서 2등급이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게 표분석 아예 못 풀던 친구가 선생님을 만나서 표분석 이제 점점 풀게 됐는데 맨 마지막에 수능 때는 100분이 94인데 100분이 96부터가 1등급이거든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1등급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문은 제가 도표를 풀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2022년도는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2년 전 학생의 후기.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했던 이런 것들도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너무 기특하잖아. 자,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선생님과 함께 만점 커리큘럼 알아봅니다. 스펙트럼 개념 완성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 봄에 시작하는 킬러 마스터,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파이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개념이 거의 안 돼 있어. 그렇다면 선생님의 또 다른 강의가 시작됩니다. 겨울방학부터 선생님과 개념 완성을 해왔던 친구들은 그대로 킬러 마스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 선생님과 함께 개념 완성을 하지 않고 작년에 수능 때 수능을 봤어요. 이때 사문생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그럼 굳이 개념을 다 하고 심화로 넘어감보다는 심화하면서 개념을 다시 N회독하는 거, 다 회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 이 심화 완성 킬러 마스터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예 개념이 하나도 없어. 사회문화 개념 거의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일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는 스펙트럼 개념 완성, 대치 상상 미학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선생님 진도가 다른데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스펙트럼 킬러 마스터로 이어지는 시대인재 수업의 경우에는
내신 기간 때 휴강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 때 휴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휴강 기간이 들어가는 반면에 개념 완성 스펙트럼 상상미학의 수업에서는 내신 기간 때 휴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스펙트럼 킬러 마스터가 이때 7월에 같이 진도를 맞추게 되죠. 그러니 이건 지금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회문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킬러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전 스펙트럼 알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선생님 스펙트럼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볼 수 있게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사회문화 실제 이젠 표분석이 메인이죠. 하지만 표분석만 된다고 만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개념이 정말 작은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그 개념을 통해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 유형을 꼰단 말이야. 그러니 문제 유형별 훈련이 돼 있어서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연습도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킬러 마스터에서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 제공되는 현장 자료, 선생님의 손글씨가 함께 제공됩니다. 선생님이 손글씨를 통해서 표 분석을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법을 주거든요. 당연히 애기들 풀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의 풀이법을 통해 오 이런 거 진짜 빠르다라는 거 배워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표 분석, 비율, 절대치, 증가율부터 시작하여 인구 부양비, 계층 이동,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요즘에는 특히 이 비율, 절대치, 증가율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성불평등 문제가 나오죠. 그것을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알려줍니다. 이건 선생님의 가장 특화된 부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선생님의 0점 찾기 막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걸 풀죠? 선생님이 만들어냈습니다. 2021학년도였어요. 2021학년도에 이 0점 찾기, 정확하게는 가중평균이죠. 지역별 인구 수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어. 9월 모의고사에서는 세 지역을, 수능 때에는 네 지역을 묻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세 지역 문제 딱 나온 거 보고 0점 찾기 공식 만들어냈습니다. 즉 어떻게 빠르게 이 A, B, C, D 지역의 인구수를 찾아내는지. 그래서 선생님 이 0점 찾기는 정말 최고의 강력한 표분석 풀이 팁이 될 겁니다.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0점 찾기뿐만이 아니라 내세동 풀이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인구 부양비나 성불평등의 경우에는 이런 증감률의 형태가 문제에 출제돼. 그래서 그 증감률 더 빠르고 완벽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내세동 풀이법도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장착하고 시험장에 가면 정말 강력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빠르게 퍼센트지 그리고 절대치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세동 풀이법 그리고 0점 찾기 등등을 통해 비율, 절대치, 증감률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성불평등 문제를 푼다면 인구 부양비는 선생님의 구몬학습법, 풀이법을 통해 풉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애기들이 푸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나한테 엄청나게 헷갈리지 않고 자신감을 줘.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 때는 됐다가 저 때는 안 됐다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시험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더 점수가 낮아지는 거거든. 이런 것들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의 풀이법을 통해 이런 손글씨 풀이법도 받아보는구나. 네, 선생님의 손글씨 풀이법, 내세동 풀이법 이런 것들을 통해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표 분석이 끝났다면 킬러 주제도 다뤄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킬러 주제를 왜 다뤄야 되느냐? 표 분석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념을 어떤 형태로 문제로 출제하느냐에 따라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면서 제 시간 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런 부분들 유형별 풀이 실전 문제, 양적 연구 과정의 타당성, 가설의 요건 등 애기들에게 가장 불안감을 주고 그 다음 풀이 유형 자체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문제 유형들도 선생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게 됩니다. 상황 판단 유형, 확정 불가 유형, 그리고 카드 유형, 일관성 파악, 구분 여부 유형, 그리고 수행평가 유형은 교사의 판단 혹은 점수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더 강력하게 강조됐던 함정 유형도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와서 오답률이 엄청 끌어올렸던 문제였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여기에 함정들이 있어. 근데 이 평가원의 함정들은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지금까지의 평가원의 패턴들을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보이거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양적 연구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하고 가설 검증 여부 파악하는 거 어떤 루틴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지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이제 사회문화만의 후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생윤3은 50점, 48점 맞았어요. 문산탐 쌤이 공식 알려주신 건데 하면서 15번 3분 컷, 20번 5초 컷 했어요. 정말 이때는 정말 선생님이 브라보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었던 공식이 그대로 나왔던 해였거든요. 선생님 수강생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중 하나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후기 전해줬던 학생.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3주 전에 선생님한테 댓글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 막 발표됐었죠. 3주 전에. 이 학생 대치 시대 제종에서 수업 받았던 학생입니다. 올해 사문에서 기준점 찾기.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 게 기준점이거든. 분모값 찾아가서 완벽하게 답을 골라와라. 이거. 기준점 찾기 퍼펙트 파이널에서 했던 내용 정말 도움 많이 받아서 작년 4등급이었던 사문이 올해 1등급을 받아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더 고맙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선생님의 이 영상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선생님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 댓글 남겨줘서 선생님이 이 후기를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사회문화를 살펴봤다면 생활관리 킬러 마스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생활관리 킬러 주제. 자, 7개의 주제를 선생님이 선별해서 애기들과 함께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사상가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평가원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2014학년도 시작되었던 생활과 윤리 그 평가원의 문제들. 이 평가원은 계속해서 자가 반복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보여줬던 제시문에서 선지를 가지고 오고 여러 개 선지 이렇게 묶어서 또다시 출제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럴 때 이 평가원의 모든 내용들이 애기들 머릿속에 있어야죠. 선생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애기들 머릿속에 모든 평가원을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이 킬러 마스터입니다. 왜 평가원의 분석이 중요한지. 요 롤스의 2016학년도 9월 제시문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원전을 봐라. 학생들에게 뭐 책을 사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다 살펴봐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규 교과과정 잘 봤니? 기출문제 잘 봤니? 근데 그 기출문제 중에 이런 제시문이 특히 중요한 거죠. 학생들은 제시문 딱 보고 이거 롤스네? 이러고 넘어가지만 그 제시문이 선지화돼서 나오거든.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라는 이 제시문이 2017학년도 수능 천부적 재능의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라는 선지로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래.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일 수 있어? X죠. 이렇게 X 치면 이게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걸 선생님이 이 킬러 마스터에 전부 다 녹여낸 거죠. 이 칸트에 대한 이 자연 윤리,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는 2021학년도의 제시문은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라는 수능의 선지로 됩니다. 자, 봐봐. 인간 외에는 의무가 없대. 아니 그러면 당연히 모든 의무들은 결국은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겠죠. 그러니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습니다. 있다는 틀리게 되지요. 자, 이거는 또 교정적 정의입니다. 교정적 정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모든 형벌은 악이다. 왜냐? 형벌 그 자체는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악이지만 형벌로 인해 사회적인 선이 산출되면서 오히려 그 형벌이 선의 기능을 하는 거죠. 요거 모든 형벌은 악이다. 그걸 6월 제시문으로 보여주더니 그 다음 그해 수능에 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일까? 아니지, 악인데. 그러니 얜 X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2년 전 공동체 해악을 방지한다면 형벌 그 자체는 악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골라서 많이 틀렸어요. 이렇듯 선생님의 엑셀표를 보면 전부 다 출처가 나와 있어. 근데 그 출처들 잘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정말 쉬운 문제였습니다.
동양윤리였는데 정말 특이하게 수능에서 무려 오답률 80%를 기록하면서 오답률 1위를 기록하게 됐던 문제였습니다. 2년 전 수능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다 연결시켜놨어. 그리고 선생님의 이 엑셀표에서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선비라는 단어만 보면 아이들이 유교로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그해 평가원에서 이미 선비라는 단어 도가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었고, 그런 제시문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수능 때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였죠. 그런데 애기들 이거 많이 틀렸던 이유, 제시문 분석이 그만큼 되지 않았던 거. 평가원의 그 제시문과 선지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이거 절대 틀릴 수 없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 차곡차곡 쌓여진 이 엑셀표 보이시나요? 네, 선생님 장담할 수 있어. 선생님의 킬러 마스터 그리고 6, 9월을 분석한 파이널까지. 이 엑셀표를 전부 다 차곡차곡 쌓으면 올해 수능 선지도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걸 문제를 출제할 수 없잖아. 그렇다면 그렇죠. 지금까지의 평가원, 지금까지의 이런 교과서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애기들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회 정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윤리도, 그 다음 국가와 시민윤리까지, 혹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표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전부 다 애기들이 알았던,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의 조합을 통해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출제될 겁니다. 평가원이 절대로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런 평가원의 분석, 손글씨 핵심 정리와 함께 엑셀표로 이루어집니다. 손글씨 핵심 정리, 이렇게 선생님이 칸트면 칸트, 롤스면 롤스, 가장 중요한 그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손글씨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엑셀표들이 있죠. 실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상가는 사회정의 롤스, 시민복종의 롤스입니다. 선지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고 그다음 꼼꼼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엑셀표를 100개씩 막 이렇게 놔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십수년의 이 평가원의 모든 내용들을 이 100여 개의 이 엑셀표로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강의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엑셀표를 통해 모두 머릿속에 넣어두었다면 이걸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최강의 엑셀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분권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인쇄소에서 책이 나오고 있는 시기여서 이렇게 작년 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다룰 킬러 마스터 생활과 윤리 엑셀표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건 답안지입니다. 선생님 무슨 답안지 이렇게 두꺼워요? 답안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문제와 함께 이제 답이 체크되어 있어.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요 킬러 마스터 답안지를 반복할 수 있는 요 셀로판지가 제공됩니다. 여기는 답안지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리는 순간 이거는 또 다른 테스트지가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 때 그 표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저 킬러 마스터 답안지, 저 엑셀표를 가지고 셀로판지로 가리고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머릿속에서 그 내용이 잊어버려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킬러 주제, 자연윤리, 사회정의, 시민불복종, 국가시민윤리, 교정적 정의, 국제평화, 해외 원조까지 선생님과 함께 평가의 모든 내용을 담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항상 보여주는, 선생님 첫해 시대인재에서 만났던 학생이에요. 선생님 시대인재나 다른 수업 어디를 갈 때도 트렁크를 끌고 다니거든요. 선생님 이제 짐을 가질 때 거기 제일 앞에 딱 붙여져 있는 이러한 메모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부터 시대에서 수업 들었던 이나래. 선생님 아직도 이름 기억합니다. 이나래라고 합니다. 수능 때 3등급 받았는데 재수하고 선생님 컬이 쭉 따라가니까 이제는 정말 만점, 하나 틀리더라도 1등급은 꼭 나오게 되었어요. 제게 이런 생윤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활과 윤리가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아니 왜? 우리가 생활관리에서 배우는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야. 그들이 철학적 사고를 엄청나게 고등으로 한 거거든. 그 사람들이 말장난을 할 리가 없잖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정오 판단을 완벽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의 목동에서 만났던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목동시대 다녔던 혜준이에요.
그리고 질문하면서 항상 2분과 선생님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니까 2분씩 돌아가거든. 그때 한 개만 더 할게요. 막 이랬는데 제가 마지막 날 선생님 저 대학 잘 가서 꼭 후기 남길게요 했는데 저 올해 선생님 수업 듣고 생윤, 사문 둘 다 100분이 100 찍었어요. 2년 전 학생이어서 이때는 생윤도 까다로웠었거든. 진짜 성적표 확인할 때 떨려서 천천히 내려다 봤는데 둘 다 100 찍힌 거 보고 소리 질렀어요. 퍼펙트 파이널 2권 가져갔습니다. 사회문화도 0점 찾기 하면 된다라고도 써줬고 특히 생활관리 정말 헷갈리는 거 단 하나 없이 50점 받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이 후기를 써줄 차례입니다. 킬러 마스터 사회문화 생활관리 심화 완성 심화 완성 킬러 마스터 수업은 대치 시대인지에서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개념이 필요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치 상상 미학에서 선생님의 스펙트럼 강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등급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안녕 대치동에서 만나요.